좀 그 틀려온 문제들, 공통적인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 그쪽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고 그리고 성가 함수는 기본 틀만 체크한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완성부터 보시죠. 수능 완성에 쌤이 좀 얘기해드릴 만한 문제가 20번, 21번부터 출발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한 3문제 정도 만 풀면 되고 나머지는 뭐 개별로 간단하게 팀만 잡아드리면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20번부터 보시죠. 이게 최근에 미분 가능성 문제가 이 20번 같이 잘 나옵니다. 별표 딱 쳐놓으시고 이게 약간 최근 트렌드야. 뭐냐면 예전에는 미분 가능성의 확인용 문제가 뭐 세로운정의 함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으로 푸는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식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으면 대입해서 같은 거 확인하고 미분해서 대입해서 같은 거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얘처럼 이제 gx를 만든 걸 보면 위의 식도 움직였고 밑에 식은 대칭까지 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있긴 한데요. 알겠죠? 거기서 해결되지 않고 그래프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지금 주어진 함수를 체크해보면 fx는 준 상태니까 fx가 지금 fx가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일단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아예 접근을 못하겠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래프 접근 더 필요하죠. 플러스 q x가 잠깐만 일단 무식하게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p y q가 마이너스 q구나 마이너스 q가 이거보다 크다. 일단 만약에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지금 밑에서 뭐라 했냐면 밑에서부터 좀 해볼까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가 y는 gx를 이렇게 만든 건데 y는 gx가 y는 t라는 직선과 그 만나는 점이 계속 한 개여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y는 gx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와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 돼 라는 거야. 이런 표현은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죠. 즉 극값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P와 Q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GX를 그린 상태에서 Y는 쫙 움직였을 때 교점이 한 개라는 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알겠죠? 우리가 뭐 기본 유형으로 얘기한다면 극값 존재하지 않는 알겠죠? 여기에 껴있는 기본 문제가 뭐죠? 3차 함수를 주고 얘가 3차 함수야.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어야 돼. 그 말은 미분 때린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한 개거나 없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이제 기본형 문제도 있죠. 알겠죠? 그건 아주 기본 문제 될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단순 무식하게만 접근해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기 p 대입한 거랑 여기 p 대입은 같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pp 넣어버리면 0이구나. 00 넣어버리면 f-p 더하기 q가 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랑 같은 거니까 넘기면 2f 마이너스 얻어지는 게 없긴 하네요. 마이너스 2q다. 그래서 뭐 f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q가 돼야 돼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을 때려서 이제 그 0을 대입하면 요거 미분 때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요거 미분 때리면 f 프라임 얘만 남겠죠. 그죠? 얘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f는 얘만 남습니다. 그죠? 00 넣어버리면 식 이렇게 돼요. 미분에서 대입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p랑 같다.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p는 0이다 정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순 무식하게 간 친구들은요 p의 좌표는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까? 왜 저거 미분돼서 0 되는 게 두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는 거니까 p를 이제 특정 지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대입해서 q도 때려 맞출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식하게 풀어도 정답률 50%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배운 단순한 풀이로 간다면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여유가 된다면 어차피 봐봐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0 되는 거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을 거고 그죠? p가 잡혔을 것이고 그걸 대입한 값이 y 좌표는 알 수 있을 거니까 q도 잡을 것이고 그럼 p, q의 세팅이 딱딱 두 세트가 나와요. 둘 중에 다르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둘 중에 아마도 이 조건 때문에 하나는 답이 안 되고 하나는 답이 되겠죠. 뭐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식하게 밀고 가도 PQ에 대한 데이터는 잡아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게 뭔지를 파악하려면 이제 얘를 그려보긴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얘를 미분 때린 상태에서
굴곡이 있는 체크해보면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풀던 게 여기에서 식이 더 복잡해지고 그냥 대입하고 미분해서 대입하는 걸로만 답을 구하는 패턴이 이제 예전에 잘 나왔던 패턴이라면 요즘에는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 얘가 만든 그래프에 대한 또 구성을 이해해서 문제에서 요구되게끔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어떤 식이 형성돼야 되지를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어준 구성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건 모를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냐면 보자. 이 자식을 잠깐만요. 식재소는? 아니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렇게 되잖아.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있어. 잠시만요. 그럼 아까 위에 거 미분은 잠깐만요. 위에 거 미분은 f 프라임 x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런 거 힌트가 아예 안 나오네요. 쌤이 지금 밑에 함수에 원래 가로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x인데 아까 이거 x를 봐서 내가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x가 제대로 미분해버리면 앞에 플러스가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00 넣어버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그냥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나와서 이건 때려 맞출 수도 없겠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미분해버리면 그냥 같은 식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의미 없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더 자세히 보면 얘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얘를 x축 p, y축 q로 행동을 시키는 함수고 얘와 얘의 관계 뭐야? 이게 원점 대칭하는 함수인 거죠.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함수에 마이너스 곱한 건 x축 대칭한 거니까 그럼 얘가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했다는 것은 원점 대칭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의 음수 범위니까 음수의 그래프 그렸으면 얘를 그대로 원점 대칭하면 양수의 그림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함수를 안 되겠다는 건데 미분이 잠깐만요. 나는 뭘 푼 거지? 잠시만요, 여러분. 함수 gx를 예를 할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가 y는 t와 만나는지 극값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p의 최소값이 n이고 p의 값이 pq를 구해라. 실수 p의 최소값. 선생님 문제는 잘못 이해했네요. 미분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정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성 문제가 아닌 걸로 알겠죠? 정정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런 얘기네요. 자 지금 함수의 구성을 보면 이 함수를 잘 이동시켜서 0에서 끊으라는 얘기야. 왼쪽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3차 함수 일반적으로 나중에 그려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굴곡이 없어지니까 이런 데서 0이 끊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미 왼쪽만 그려도 이미 극값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탈락. 그죠? 그 분명 이제 0이 분명 한 이 정도 여기 극값에 있던가 얘보다 왼쪽에 있든 상관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왼쪽에 있다 가정하면 여기서 1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원점 대칭한 거니까 요 그림을 원점 대칭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높이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였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는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색칠 여기 한 건데 얘를 원점 대칭해버리면요 이 점이 여기 2로 갈 겁니다. 높이가 예시를 든 거 알겠죠? 그럼 대칭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교점이 한 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게 빵개가 생겨버립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0에서 연속이려면 이걸 원점 대칭해서 0에서 연속되려면요 이 G빵이 빵이어야 돼요. 요건 이해되겠어요? 그죠? 얘가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딱 해서 끊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얘가 원하는 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함수를 세팅하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만 보더라도 이 3차 함수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서 0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건 이해했죠? 극값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0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최소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죠? 0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0이 이런 데 있는 거 가능한 거지. 이 왼쪽만 그냥 극값 생긴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0에서 끊었을 때 요점이 0,0이어야 돼. 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 0,0에서 딱 끊기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걔를 원점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될 거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얘가 원하는 그림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뭐 미분 가능이나 이런 표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제가 0에서 딱 원점을 지나는 그런 형태는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fx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fx 그려보라고 치면 좋겠죠. 미분을 때리면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인수분 해보면 3, 1, 5,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3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이 돼서 아마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여기가 3분의 5인 겁니다. 자주 그랬으니까 동함수를 안 그리고 바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 높이를 잡아놓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3이구나 저기 넣어야지.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봐봐 얘를 이제 이동시켜서 그죠? 얘를 p, q만큼 이동시켜서 0보다 왼쪽에 요게 딱 잡히길 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자식은 봐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여러분들 인식이 편하려면 봐봐 요 함수를 요건 fx고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요 자식은 뭐가 되겠어? p만큼 이동했으니까 p-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요 자식은요? y축 q만큼 3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그쵸?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려면요 x는 0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랬습니까? 0이 이건 노란색 지표는요 그 노란색을 그리면 봐봐 난 뭘 그린 거냐면 y는 fx-p 더하기 q를 그린 거 우리는 이걸 볼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뭐냐 극대가 x는 x축으로 p만 옮겼으니까 여기다 p 더해버리면 p-1 지점이 되겠죠? p만 옮긴 거니까 여기 있는 y좌표는 원래 3이었으니까 q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 x는 0이 여기 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얘보다 왼쪽만 딱 뗐을 때 이 그림이 이 gx에 만들어질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의 범위를 구하면 0보다 p-이 크거나 같은 거죠. 왜? 딱 여기에 0이 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거니까. 왼쪽만 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p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얘기하기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p의 최소값을 잡으라고 그랬죠? p의 최소값은 1입니다. 1. P는 1. 걔가 말하는 M은 1인 거죠. P가 1인 거죠. 요때가 최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여기가 정확히 X는 0이 돼야 돼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점이 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Q 플러스 0이 돼야 되니까 Q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래프 해석 문제인 거죠. 뭐 추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알겠죠?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식의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동하는 상황을 잘 판단해 봐라. 뭐 이런 문제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1번 가시죠.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딱 여성분들 상황에서 꼭 공부해줘야 될 레벨이에요. 이게 알겠죠? 딱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봐봐. 3차 함수 fx입니다. 최고차 함수 있는 3차 함수 fx에서 이런 표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두 함수가 미분 가능이 한 개다 그랬어. 그죠? 봐봐. 절대값 fx가 3차입니다. 3차. 미분 불가가 어떻게 쓸까? 미분 불가가 한 개다. 미분 불가 한 개. 불가가 한 개다. 라는 건 바로 그림이 떠올라야 돼. 아, 3차 함수. 이 절대값에 꺾어 올려서 미분 불가 한 개라는 건요. 이 그래프는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라는 얘기죠. 뭐 사실은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는데 식으로 세우면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그림의 예측은 이걸로 한 다음에 둘 중에 나중에 치고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뭐 꼼꼼하게 그리면 이런 상태라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교점이 한 개이거나 두 개까지는 괜찮아 라는 얘기 되겠죠. 뭐 그 값이 있든가 말든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값은 몰라요. 사실 알겠죠? 그런 상태가 먼저 예측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A를 잡고 여기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쌤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 문제에서 극한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운다면요. 여기 A를 잡고 fx는 x-a에 x 플러스 뭐 mx 플러스 n을 한 다음에 판별식형을 잡다. 여기까지 물고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 범위를 통해서 뭐 자연수의 뭐 개수가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A, B 잡아놓고 식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식을 세우기보다는 오른쪽이 더 명확한 힌트를 주는 게 오른쪽 보시면요. x-fx 이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입니다. 이게 더 명확해요.
얘는 명확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4차 함수의 절대값이 미분불가 1개. 요거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건 몇 번 이제 들은 바도 있을 텐데 한 가지밖에 없어. 3중분을 가질 때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요 안에 있는 요 4차 함수. 요 4차 함수를 키우면 무조건 알겠죠? 최고차 양수니까 이런 3중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3중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는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3중분인 포인트 A로 잡고 여기를 1로 잡으면 돼. 여기 1이 하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두 그림이 가능하지만 하나로 식을 밀고 가도 된다. 그때 분명 X축이 여기에 있었을 거라는 걸 바로 딱 잡아내야 돼. 요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4차 함수의 절대값이 그 미분불가 1개다? 딱 적으니까. 요거는 이제 뭔가 힌트를 잡아내기 좋은 상황인 거죠. 성은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봐봐. 식 세워볼게요. x-1fx가 바로 이렇게 세워요.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x축과 교점일 때 x-1이 있기 때문에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상황은 두 가지가 나오겠다. 바로 여기서 이것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 위에 거 얘보다 얘것이 더 명확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이고 여기 1일 수도 있죠. 뭐 3중분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3중분이 이제 1을 갖고 있냐 1이 아닌 A를 갖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가져버리면요. 얘가 x-1의 제곱 x-a일 거니까 이 자식은 fx가 x-1이라 삼승이죠. x- 제곱과 x-a를 가진 상태다라고 판단 가능할 것이고 알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요 함수가 x-1이 한 개 있고 x-a의 세제곱을 갖기 때문에 fx가 x-a의 세제곱이 있나라고 알 수 있는데 얘는 답이 안 되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3중분은 3차 함수 자체가 가져버리기 때문에 fx만 가지고 꺾어 올리면 미분 가능 함수 나와버립니다. 위에 말이 안 맞죠.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난이도 높지 않은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 경우로 이제 위의 함수를 두들겨 보면 어차피 세팅이 될 수 있는 게 봐봐. 1에서 튕기고 A를 지난다라는 건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A가 1보다 크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죠. 1에서 튕기고 A를 지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이건 A가 작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했죠. X가 3에서 극소다 그랬으니까요. X가 3에서 극소이려면 얘는 탈락. 얘는 1에서 극소니까. 얘네요. 그죠? 그럼 X가 3에서 극소이려면 봐봐. 여기가 3이라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비율 관계 적용하면 여기 대칭이니까 얘가 1 왔을 거 아니에요. 1 가겠죠. 그럼 여기가 아마 4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x는 여기 4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추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잡아낼 만 알겠죠? 좋은 연습용 문제 될 것 같고 어려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알겠죠? 혹시 어려운 친구들 아마 저런 4차 함수 체크 포인트가 없었겠죠? 알겠죠? 저는 챙겨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OT 필기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챙겨놓으시고 선생님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맞춤 문제 좀 이따가 개별로 풀어드릴게요. 30번입니다. 이게 30번과 29번이 같은 결의 문제예요. 그렇죠? 30번과 29번 같이 공내는데 이게 결국 이제 궁극적인 포인트는 뭐냐? 합성함수의 얘는 이제 그 뭐 합성함수의 최대치소, 합성함수의 범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경우 나오면요. 합성함수의 방정식, 합성함수의 부등식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게 보통 이제 지수로함수나 상대함수에 많이 껴져 있는 거죠. 보통 합성함수의 함수 해석이나 합성함수의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걸 하려면 다 치환해야 돼. 알겠죠? 치환이 메인인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9, 30이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30 좀 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뭐 방식은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치환 문제다. 그래서 합성에 대한 함수 해석을 하려면 치환을 잘 활용해라. 요거 하나만 다 갖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치환은 우리가 많이 연습한 소재니까. 문제 볼게요. fx가 x 3승 30번입니다. x 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이거 딱 그리려고 좋네. 미분하면 인수는 잘 되겠다.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네요. 미분하면 인수도 잘 되겠네. 4x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고차 함수를 보면 미분한 상태를 염두에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라 했냐면
fx의 극소값을 m이라 할 때, 이거 구하는 얘기네, 그죠? m부터 구하시죠. 미분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죠? fx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런 상태고요. 극소 여기 구하면 이 넣어버리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건 쉽게 잡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말한 극소. 얘가 말한 m이라는 건 m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잡아놨고요. y는 fx까지 그려놨다. 이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풀고 요건 풀어야지.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f 합성 gx, 여기부터 방향 잡아야 돼. 얘가 m이 알죠?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돼? 최대야 최소야? 최소를 구해야 돼.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게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 소리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y는 fgx의 뭘 구하는 거다? 최소값을 구하라 이 소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쌤 대입에서 뭐 전개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면 거의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환이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딥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다 치환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의 최소를 구하려면 gx를 t로 치환해야 돼요. 치환하면 뭐가 중요해요? 범위가 중요하죠. 그럼 나 뭐 해야 돼? 4차 함수의 범위를 잡아가야겠죠. 문제가 껴있다고 범위 못 구하지 않아. 왜? 아니 a는 상수잖아. 그죠? 범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미분 때려보죠. g'x는 4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4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래프가 얘는 그리자. 도함수가 0에서 튕기고 3을 지나는 도함수를 갖고, 이 도함수입니다. g'x죠. fx는 내려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면 x가 3일 때가 최소네. g3 구할게요. g3 구하면요 3 곱하기 3의 3승 빼기 4 곱하기 3의 3승 더하기 a니까 요거 합치면 마이너스 3의 3승 a 빼기 27입니다. 그죠? t의 범위는 a 마이너스 27 이상이죠. 수영 상황이 됐어? 오케이? 이 4상수니까 최소값 잡히지 않았죠? 자, t로 취하는 순간 범위를 정확히 보면 t는 a 마이너스 27 이상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범위에서 y는 ft가 의 최소가 마이너스 15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fx를 그려놨기 때문에 더 쉽죠? 여기 fx 있어요. 내가 봐봐 a-27 이상만 딱 볼 거야. a-27 이상만. 성은아 집중 또 이따 틀린데 다짐을 하지 말고 집중! 나 문제 4번 풀기 하지 말고 집중! 봐봐 a-27 이상만 봐라 이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a- 이상 보면 최소값이 보통 얘일 거 아니야. 그죠? 최소값이 얘인 건 괜찮아. 왜? 최소가 마이너스 15 이상 되면 잡는 거니까. 그럼 a-27 여기 있는 거 괜찮아. 여기 있는 거 괜찮아. 여기 있는 거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아? 요 y는 마이너스 10으로 딱 그어버리면 비례관계 많이 쓰이죠. 극소가 여기 2였어. 가운데가 0이었겠네. 그죠? 두 칸 여기가 마이너스 4였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를 a-27이 마이너스 4보단 오른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쪽 자르면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겠어? a-27 얘부터 넘어가 버리면 최소가 여기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a-17이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가 정답이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이것도 딱 적당한 난이도야겠죠?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연습할 만한 그런 난이도의 좋은 문제인 것 같다. 확실히 수능와서 문제가 좋아요. 알겠죠? 물론 이제 준킬러 이하급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수능학생 원래 준킬러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가끔 준킬러 수준이 나오기도 하고 킬러는 여기 교재는 거의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킬러 문제는 어디서 만납니까? 아, 여러분 아주 수능 특강에 레벨 3에 가끔씩 들어있죠. 가끔. 거기가 보통 이제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가 가끔 배치가 돼 있고 수능 완성은 거기가 좀 쉬운 편 버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된다. 여기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했던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그래프 좌표 대입도 좀 이제 레벨이 많이 높은 문제들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독특한 함수 해석이 필요해서 최근에 사실 좀 나오고 있는데 22번에 나오다 보니 일단 그건 제껴놓은 프린트긴 하고요. 알겠죠? 그래프 해석 문제는 21번이나 또 뭐 15번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21번이나 20번에만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 해석 파트들은 그 독특한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연습해보자라는 취지로 숙제를 드렸는데요. 14페이지에 56번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죠? 여기는 쌤풀이가 다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확실히 이제 수능 완성보다 얘가 나이가 높아요. 알겠죠? 수능 완성 푼다고 수능 완성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56번. 왜? 성훈아 왜? 여기 어디 풀었어? 앞에 풀었어요. 저번 수업을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너 나왔잖아. 뭐지 너? 여기 없었어. 그래프 좌표대입 풀었다는 거야. 그렇죠. 거기가 사실 그 전 숙제이긴 했고요. 저번에 1%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봅시다. 여기는 어차피 그 풀이를 물론 해보는 게 도움 되긴 하는데 알겠죠? 안 해봐도 어차피 해석용 문제라서 풀어봐도 자기 스토리 있을 것이고 아마 답까지는 쉽게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라서 같이 문제 보면서 해석 연습 하겠습니다. 그나마 56번은 좀 해볼만한 세팅이 있다. 알겠죠? 봐봐요. 자, 혹시 접근 제도 못하신 분은 이제 빨리 가봐. 지우고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로 문제 그지가 별표소 문제를 싹 다 풀어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얘는 평가원 기출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출인가? 볼게요. 자,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 딱 2분의 1만 자를 거야. 이 소리죠. 2분의 1만 딱 잘랐을 때 다음 함수에 최대와 최소가 차가 1되는 모든 A 값들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환경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쉽네요 사실.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봅시다. 얘가 이런 식 아닌가? x는 1이 기준이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그리시죠. 위에다 1 넣어버리면 1,1을 지나는 거죠. 1,1을 지납니다. 1,1을 빵빵 뚫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이고 작으니까 점근선 y는 0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의 함수가 됐을 것이고 뭐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x는 0을 점선으로 오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단순한 그래프죠. 얘도 1을 넣었더니 1,1 연속 함수네. 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랐을 거니까 아마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이 아닐까. 이랬습니까? 그래서 그림 상태는 파악하기 너무 쉽다. 2 로그 2x 더하기 1과 여기는 y는 4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가 구할 것 최대 최소의 차가 1 되는 지점을 잡을 거야. 딱 2분의 1만큼만 잘라서.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2분의 1만큼을 자르면 이렇게 잘라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럼 분명 얘가 가파른 데서 이렇게 누워오기 때문에 분명 여기를 자르면 되게 차가 커지겠죠? 얘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차는 좁아지긴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포인트 얘가 지금 어쨌든 A를 여러 개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여러 개 있나 본데요. 자, 쌤이 드는 생각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A와 A 플러스 2분의 1이 딱 차이가. 얘 둘 차이가 1 될 수 있고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1 나와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는 한 개밖에 없어. 네. 완만하게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2분의 1 간격이 1 차이는 딱 한 군데 있을 거야. 점 좁아질 거니까. 알겠죠?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올 것 같지 않냐? 여기에 하나 A가 잡히고 좀 더 옆으로 갈까? 여기 A가 잡히고 여기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그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근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최대 최소의 차가 1인 거니까 봐봐요.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가 여기인 거지. 그죠? 얘가 A 플러스 더 가도 최소값이 여기 요 차가 1일 수 있잖아.
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와 다른 상황이야. 얘는 a와 a 플러스 2분의 요 두 함수 좌표차가 1인 거고, 알겠죠? 얘는 a를 대입한 거랑 여기 높이 1이니까 a 대입하면 2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넘어갔지만 이쪽도 높이가 높아서 얘랑 1 차이 날 수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두 번째. 이해했어? 세 번째는 반대 케이스죠. 여기가 a가 잡히고 여기가 a 플러스 2분이라서 로그 함수에 1 대입한 거랑 이제 a를 잘랐을 때 요 1. 그죠? a 플러스 2분의 1 대입한 로그 함수에 대입한 게 값이 2가 되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쪽이 높은데 최소값이 a를 대입한 게 아니라 요 점인 거지. 이거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단순하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3번 이쪽입니다. 3번 이쪽이고 4번. 한 4가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부터 들은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프가 지금 봐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1 간격의 높이 차가 1 되려면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잘라가지고 요 간격이 요 높이 차가 1 되는 경우. 요 한 가지. 그죠? 최대치로. 그 다음에 a가 여기인데 a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 최대값. 그죠? 그럼 얘는 뭐 a 플러스 2분의 1 대입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x 1 대입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요게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 높이 2겠죠. 여기 1인 거 알고 있어. 이런 경우 하나. 그죠? 반대로 여기가 조금 남아있고 a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있는 거야. a 플러스 2분의 1. 여기 높이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a와 a 플러스 여기 높이 차 1. 뭐 그림상 아닌 것 같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측되는 가능성은 4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따져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1번, 2번, 3번, 4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a를 대입한 거랑 a 플러스 2분의 1 대입한 거 차가 1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a 넣어버리면 4분의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굳이 이거 범위를 따진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1번 케이스가 되려면 a 플러스 2분의 1도 여기 지수함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 말은 1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a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는 둘 다 지수함수에서 최대가 쳐서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a를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1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a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겁니다. 얘가 1 돼야 돼. 그죠? 이걸 만족하는 a부터 구해볼게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4입니다. 4 곱하기 4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요 루트 씌운 거니까 2입니다. 2 곱하기 4분의 1에 a 는 1이죠. 즉 2 곱하기 4분의 1에 a 승이 1이고요. 4분의 1에 a제곱이 2분의 1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되죠.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여기 뭐 능이 들어도 됩니다. 딱 a가 2분의 1일 때 그 말은 2분의 1부터 1까지 높이로 보면 이 차가 1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 잡았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봐봐. a가 높고 2분의 1 넘어가는 케이스에서는요. a가 0과 1 사이에 어딘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죠? 이해됐습니까? 0과 1 사이에 a가 존재할 때 대충 이런 거죠. 두 번째는요. 2분의 1보다 넘어가야지. 2분의 1보다 a가 크고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요 범위에서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a를 대입한 게 최대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가 돼야 돼? 저기 저쪽 함수 fa가 곧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왜? 최소가 여기일 거니까. 이래서 a가 2분의 1보다 커버를 얘가 넘어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봤더니 FA가 2가 되는 케이스 찾아봤더니 FA가 4분의 1에 A-1이 2가 되려면 이해됐습니까? 그쵸? 요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이 최대일 때 요거 구해버리면요. 요거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1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 A가 2분의 1입니다.
같은 값이 나와버리죠. 알겠죠? 여기는 이제 뭐 중복되는 상황인 거지. A가 2분을 넘어갈 때 그 포인트에서 뭐 둘 다 만족해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거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또 범위는 얘예요. 범위는 얘인 상태인데 왜냐면 얘가 좀 더 A가 여기 어쨌든 2분의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여기 껴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1에 더 가까워지면 그거 같아지는 지점을 파악할 필요 없으니까 A가 더 가까워지고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즉 3번도 굳이 따지면 범위가 있는 거죠. 같은 범위. 알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범위를 하면 헷갈리니까 어쨌든 사이에 껴있을 때는 지수함수가 최대일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가면 로그 함수가 최대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그 범위에서 이번에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 게 얘보다 1 큰 2가 되는 걸 정원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A 플러스를 집어넣어버리면 2 로그 2에 함수를 얘기하면 F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얘가 2가 돼. 요거 로그에 넣었죠. 2 로그 2에 A 플러스 1이 2가 되시는 거고요. 로그 2에 A 플러스 1이 더하기 뺐구나. 다시 갈게요. 더하기 1이 2가 되는 셈이고요. 로그 2에 A 플러스 1이 넘기고 2는 2분의 1 되는 셈인 거고요. A 플러스 1이 2의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되면 됩니다. A가 루트 2 마이너스 1 돼버리면 범위는 이 범위가 맞아요. 얘가 0. 얼마니까 알겠습니까? A가 루트 2 마이너스 1 돼버리면요. A 플러스 2분을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요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최소는 여기 되겠죠. A가 아직 1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마지막 네 번째. A가 1로 확 넘어가 버리면 A가 1보다 큰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되겠어? 얘를 여기 대입한 게 최대값, 얘를 여기 대입한 게 최소값.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2의 로그 2, 여기 식 쓸게요. FA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FA가 1 되는 A 값 찾아라. 알겠죠? 요거 만족하는 A가 한 개 나옵니다. 알겠죠? 구해보시고. 오케이? 그럼 A 값이 하나, 둘, 세 개 나와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버전이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체크해보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찍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함수인데 2분의 1 간격을 잘랐을 때 최대와 최소의 차가 1되는 값들의 1되는 상황이 나오는 A 값들을 구해라 그래서 알겠죠? 케이스를 4개로 분리해서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경우 지수 함수가 최대고 꼭지 1이 최소인 경우 로그 함수가 최대고 꼭지가 1이 최소인 경우 로그 함수의 최대수 나온 경우 알겠습니까? 그 4번을 탁탁탁 두들겨 봤더니 지수 함수가 최대고 꼭지가 1되는 경우랑 지수 함수 둘의 차가 1되는 경우가 같은 지점이었다 라고 해서 그 1번, 2번은 답이 한 개 나온 거거든요. A가 2분의 1일 때는 우리 같이 만족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답이 한 개씩 튀어나오는 알겠죠? 그런 식의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문제부터 풀게요. 쌤 생각에 57번이 제일 빡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죠? 오늘 그래도 복습해야 된다. 5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5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9번 보시죠. 자, 59번 보시면 상수 A, B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식의 함수가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삼가함수도 좀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제일 많이 겪는 거야. 지수함수라면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뭐 이딴 것들. 그죠? 삼가함수랑 y는 뭐 a sin bx 플러스 c 이딴 것들. 이걸 a도 c를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걸 해석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y는 c를 딱 잡아서 이렇게 y축만 잡아놓고요. a는 보통 양수라고 많이 주는데 b도 양수라고 많이 줍니다. 주기가 그 b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부터 a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가 이 b분의 2파 뭐 이런 식이죠. 그죠? 한 번 더 걸리면 b분의 4파 이런 식이죠. 쭉 가서 만약에 2파이까지 자르면 이런 주기가 b게 나와 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인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y는 b를 딱 잡고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냥 알겠습니까? 네. 모양은 뻔하죠. 이걸 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푸는 거야. a, b가 얼마인지 나중에 구하는 거고
얘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되느냐 알겠습니까? 모양을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걸 이제 이런 그 미정계수가 다 박혀 있는 상태에서 지수로고함수와 삼가함수를 다룰 수 있어가 핵심인 거야. 이런 4점짜리 문제를 가버리면 되겠죠. 얘도 그런 겁니다. 얘도 봤을 때 봐봐. fx가 자 거기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쌤도 이렇게 보면 헷갈려서 못 풀어요. x 앞에 마이너스 박혀 있으면 이거는 머리 아프단 말이야. y축 대칭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이 밑을 2분의 1로 보란 얘기야. 이렇게 장난친 거야 이렇게. 얘하고 얘기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b를 기준으로 그릴 수 있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프 개요 탁 나오는 거죠. 물론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죠. 그럼 만약에 b가 음수였다면 여기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고 b가 양수였다면 그 이거지. 보통 이런 문제는 b가 음수였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뭐 얘가 말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얘가 뭐라 했냐면 f0.3이다. f0.3이에요. 요거는 뭐 바로 대입을 되는데 바로 대입을 하면 절대값 살려놓을게요. 절대값 0 넣어버리면 2의 a 승 더하기 b가 3이다. 뭐 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2의 a 더하기 b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 혹시 몰라서 꼼꼼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나가야 시이겠죠? fx는 c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c의 범위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꺾였다는 얘기야. b가 음수라는 얘기죠.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꺾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b가 음수가 돼버리면 봐봐. 이미 얘 탈락. 그죠? 왜냐면 b가 음수면 아닐 수 있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좀 급했네요. 음수면은 얘가 좀 큰 값일 수 있으니까 보류.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상태였겠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때 여기는 y는 b죠. b는 음수였어요. 노란색 그래프는 y는 fx입니다. 지금 이 문제 레벨은 이 정도의 추론만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저런 그림이라는 건데 얘가 지금 fx는 c라는 그 c라는 값이 교점이 두 개 갖는 게 0부터 3까지 생각해봐. 야, 0이 0이잖아. 왜 y는 0이잖아. 그죠? 그럼 y는 c랑 만나는 게 교점 두 개인 게 0부터 3까지라는 건 b가 얼마나 얘기야? 3년 얘기네. 그죠? 여기 y는 마이너스 b죠. 미안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지. 알겠습니까? 요 y는 마이너스 b가 3이라는 얘기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0부터 3 사이에서 교점 두 개일 거 아니야. 알겠죠? 되게 단순한 문제. b는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 그럼 이제 a를 잡아보면 b가 마이너스 3이면 풀어볼까? b가 마이너스 3이면 봐봐. 2의 a 승 마이너스 3이 넘기면 얘가 6이 되거나 또는 2의 a 승이 0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답이 아니네. 아까 이거 지웠으면 큰일 났다. 그죠? 자, a는 로그의 6이구나. 그래서 이 함수가 다 밝혀졌습니다. 대입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죠? 얘의 그래프에서는 그다음 어렵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은 쌤 번호대가 좀 더 그죠? 20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알겠죠? 배점 많이 주면 2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얘랑 거의 같은 결의 문제에서 레벨을 다 올린 게 62번이네요. 이 정도면 이제 21번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줌킬러 레벨까지 가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2번입니다. 보시죠. 자,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알겠죠? 얘가 좀 더 수월한 문제도 맞고. 자, 62번입니다.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AB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fx는 절대값 2의 x 더하기 이건 그리기 쉽죠? 더해서 마이너스 8 b보다 더 많다. 나이고요. 그 다음에 2의 ax 더하기 5b b보다 클 때 일단 교점으로 대입해 놓은 거 2의 ab 더하기 5b 이쁘까? 쌤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얘 b 대입하면 a는 모르잖아요. 저거만 놓을까? 절대값 2의 b 더하기 3 마이너스 8이 애매하네요. b가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건데 근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 교점 개수, 실근 개수 그 말이 이제 y는 fx와
y는 t의 교점 개수를 gt. 뭐 매번 하는 패턴이죠. gt라 할 때. 이 말이죠. 그렇죠? 자, gt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니까 gt의 7억은 gt 값이 될 수 있는 게 0, 1,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좀 특이하네요. t를 봐봐. y는 t를 쫙 움직였을 때 뭐가 특이하냐면 뭐가 없는 게 특이한 거야. 봐봐. 교점의 개수가 0, 1, 3이래. 뭐가 없어? 지금 여기. 이거 없잖아. 교점이 아예 없던가, 한 개 있던가, 3개 있는 것만 있어야 돼. 이랬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존재할 수 없어. 교점이 2개 있는 거 없나 봅니다. 그렇죠? 뭐 4개 이상 당연히 없다는 소리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밑에 더 특이합니다. GT가 1인 T 값은 유한계이다 라는 얘기야. 요 말 이해돼요? 그 G파이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T가 원소인데 GT가 1 되는 T가 원소인데 그 T는 유한계여야 돼. 유한계라는 게 이제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봐봐. fx 그래프가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 끝났어. 불가능. 왜? y는 t가 교점이 여기 범위로 생겨버리면 무수히 많죠. 이런 게 아니라 한 개 되는 건 끊긴다는 소리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같게끔 A, B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봐봐. 자, 일단 얘를 먼저 정확히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얘를 그려보면 y는 8이 기준이고요. 그쵸? 여기 위에 x축이 있었겠지. 어딘가. 그죠? 그래프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림이 이랬을 거야. 그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나는 B보다 왼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B가 만약에 B보다 왼쪽, B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B가 만약에 봐봐 여기 0을 대입한 것보다 B가 왼쪽에 있다면 알겠죠?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B보다 왼쪽만 그리면 그래프가 봐봐 요 점선이 이런 애일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상황인데 B보다 왼쪽만 그릴 거니까 B가 만약에 원계야 B가 만약에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요 왼쪽 그래프가 밑에 있는 요 그림일 거니까 요 그림만 꺾고 올라갈 거니까 그래프가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따당이 안 될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렇게만 갈 텐데 이렇게 생겨버리면 오른쪽에 이 그래프는 이벤트가 없어요. 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증가만 함수란 말이야. y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만 할 거라고. b일 때 뭐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그거는 만들기 나름인데 증가만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 어디 갔냐 교점의 개수가 지금 빵개, 한 개,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불가능하죠. 이해했어요? 얘가 꺾이지 않으면 세 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식생이면 최대 두 개가 가능하지 세 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무조건 꺾여야 돼. 그 말은 봐봐 b가 여기 있다 소리.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B가 이쪽에 있어서 원래 그림이 여기가 빵꾸 아니고 색칠돼 있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꺾여 올라가서 Y는 8을 잡고 일단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일단 무조건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그래 얘가 두 개를 만들어주고 이 자식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죠? 뭐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주목! 세 개의 교점이 가져야 되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꺾임은 생겨야 돼. 그러면 꺾임을 생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B를 대입한 게 양수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즉 여기에 B를 대입한 게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이건 확정. 이랬습니까? 그래야지 B를 대입 양수니까 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는 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요 그래프 확정.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2에 B 더하기 3이 8보다 커야 돼. 이거 확정. 이건 자신이 나야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는 확정.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자, 높이 체크할게요. 요 높이가 요 놈이야. 2에 B 더하기 3 마이너스 8이야.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왼쪽 게 꺾여야 돼 라는 거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그거를 힌트로는 저렇게 보관해야지. 알겠죠? B를 대입한 그 높이가 위에 있어야 꺾였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릴 거예요. 얘가 연속인지 모릅니다. 알겠죠? 모르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어차피 봐봐 지수함수는 어차피 점근선이 얼마냐가 중요해. 옹기야 점근선 얼마야?
뭐야? 미쳐야지. 지수함수야. y는 0, 주어 일하세요. y는 0,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필요해? 전부 잡았어. 증가냐, 감소하냐 봐야 될 거 아니야. 뭔 게 아니야? 증가의 감소. 지수로 감소는 그것만 보면 돼. 증가 감소. 이 함수,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 그럼 A에 따라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A가 함수면 뭐 이게 역수했을 거니까, 그렇죠? 미치고 작겠죠. 그럼 뭐 A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어딘가 끊겨서 증가할 거 아니야. 그렇죠? 불가능. 그래서 왜 불가능인지 생각해봐. 여기가 어디서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아. 여기다 칩시다.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는 계속 교점이 한 개 아니야? 근데 얘가 아까 그랬잖아. 교점이 한 개인 건 유한집합이라고. 그죠? 얘가 증가함수 해버리면 교점이 너무 많아. 알겠죠? 얘는 감소함수여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음수입니다. 힌트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단순하게 봐봐. Y는 0을 기준으로 이런 감소함수일 건데 여기가 X는 B니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얘보다 밑에서 빵꾸를 뚫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얘랑 딱 만나서 내려올 수 있고요. 얘보다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얘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잠깐만 얘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잠깐만요. 교점이 한 개인 게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다가 두 개, 두 개, 두 개 하다가 잠시만요. 요 높이랑 얘랑 똑같아야 돼. 그 말 이해돼? 그죠? 봐봐. 요 점근선이랑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점근선과 똑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점근선과 좀 위에 있잖아. 그러면 팔과 개 사이에 무수히많은 교점 한 개의 범위가 나와버려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얘보다 낮아버려도 얘보다 큰 범위와 팔 사이에서 올라가게 나온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잘 들어. 이 논리들 중요한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점근선을 가질 건데 이쪽에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네요. 지금 나도 내가 신경 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교점 두 개 나오면 안 되잖아. 그쵸? 탈락이네. 이미 두 개 탈락이네. 왜냐면 봐봐. 여기가 두 개 나와버리잖아. 거기 탈락이네. 알겠습니까? 봐봐. 얘보다 요 빵꾸가 밑에 있어버리면 여기서 교점 두 개야. 탈락.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보다 빵꾸가 위에 있어버리면 또 탈락. 여기서 교점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이미 하면 오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연습돼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잠깐 봐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확인해보자.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잠깐만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요 높이가 뭐랑 같아야 되겠어? 점근선과 똑같아야 되겠네. 쌤 얘가 점근선도 크면 안 됩니까? 얘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두 개. 이거 이해돼? 얘가 만약에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두 개라고. 여기서 두 개.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얘가 연속이 돼야 되고요. 연속이라는 건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값이 돼야 되고요. 알겠죠? 나중에 놓치면 안 되니까 2에 b 더하기 3 마이너스 8이 여기 있는 2에 b에 a 더하기 5랑 같아야 되고요.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 요 높이가 점근선과 같아야 돼요. 즉 얘가 2에 b 더하기 3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b 잡고 대입해서 a 잡고 이러면 끝나겠네.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딱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59번 좀 더 라이트했다 치면 60번 좀 더 디테일한. 알겠죠? 근데 뭐 웃기게도 봐봐. 59번, 60번 다 사설 문제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 두 개가 딱 단계별로 공부하기 좋은데 우리 저번에 본 거 기억나요? 저번에 선생님이 몇 번이었냐? 여기 왼쪽에 있네. 60번 풀어줬잖아. 이게 평가하기 쉬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지금 섰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섰다 가시죠. 장면 잡시다. 잘 들어야 되겠지. 이따가 질문하려고 보시. 기억 안 나냐? 55번 봐봐. 이게 사설 중에서도 이렇게 사설
또 이제 유명한 또 쌤들이 만들어주신 문제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기출을 잘 돈 떠서 잘 변형해서 만들기 때문에 훈련하기 좋거든요. 61번 문제를 딱 보니까 네, 우리 55번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알겠죠? 그럼 55번 문제는 뭐였냐? 55번부터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풀 문제니까. 여러분 다 복습하신 문제니까. 그죠? 체크 다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55번 문제 그거였어. 55번이 이 수능 기출이죠. 이차 함수와 로그 함수를 주고요. t-1부터 t+1까지의 최대값을 gt를 하자. 그때 gt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기 위한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스토리 라인만 체크해 보면요. 그때 그 아마 fx가 그림이 아마 쌤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하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 하나 있었는데 대충 그렇게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얘가 말하는 t-1부터 t+1까지의 최대값이라는 게 t-1 여기서 출발했다면 t+1 여기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가 최대값이죠. gt 그래프가 아마 요 높이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요게 두 칸 간격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여서는 두 칸을 이렇게 움직이면 최대값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다 얘가 딱 당겨지는 순간 범위가 늘어나도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만큼의 간격이 지나갈 때는요. 이만큼 간격이 이렇게 최대값이 유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들어와서 이 왼쪽 지점이 얘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과 똑같이 이만큼 평행으로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을 만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탁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요 밑에 값은 GT가 나올 수가 없고요. 알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탁 올라가서 같아지는 순간 이제 최대가 같은 높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더 넘어가버리면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GT의 그래프였다 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그때 GT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였죠. 여기 찍어도 여기지. 그리고 그때 그 문제는 여기랑 여기 높이가 같은 지점이 돼야만 되는 뭐 그런 좀 독특한 환경이 있었는데 걔가 요구한 게 있었으니까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GT가 그려지는 그런 문제가 이 55번에서 경험한 알겠죠? 평가원 분석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만난 거냐면 61번의 새로운 형태의 문제 만나는 거예요. 61번 보시면 61번입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 걔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y는 절대값 2의 x승 마이너스 2의 t승 fx가 얘는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t승의 절대값을 딱 취해놓은 거다 나와 있는데요. x가 변수고요. t는 상수죠. 일단 그런 상태에서 s군요. s는 상수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함수를 t부터 t 플러스 이번에 한 칸이네요. t부터 x를 t 플러스 1 사이에서 생기는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gt의 최소값이 4가 되기 위한 그죠? 2의 s 제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또 그려보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의 s 제곱인데 그렇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면 케이스 분리해야 되겠지. 쟤는 양수죠. 그 마이너스 음수죠. 음수. 2의 s 제곱이 양수일 거니까 음수가 확실합니다. 얘는 꺾인 게 확실한 거죠. 요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생긴 원래 그림이 이랬을 거니까 그죠? 원래 그림이 y는 마이너스 2의 s 제곱이 점근선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죠? 꺾고 올라가면은 여기 점근선이 y는 2의 s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식을 정리하면 얘는 꺾여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의 s제곱일 것이고 요 함수는 원래 함수죠. x축 대칭되지 않은 그러니까 쟤는 x축 대칭일 때 마이너스 붙인 함수인 거고 얘는 원래 함수고 식이 다릅니다. 원래 꺾인 함수는 알겠습니까? 저렇게 두 가지 함수 되는 건데 얘가 얘기하기를 자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딱 끊었을 때 그죠? 최대값이라 하면요 여기부터 gt가 출발하겠죠? 그죠?
그때 푼 그 문제는 t-1부터 t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그 t의 위치가 gt와 fx가 똑같이 동일시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 t가 여기 있으면 t를 대입한 게 그 최대니까 그렇죠? gt가 대표는 여기서부터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1만큼 쫙 움직이면 최대값이 이렇게 t를 대입한 값으로 따라 내려오고 가죠. 그렇죠? 내려다 보면 쭉 내려오다가 또 봐봐.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 t와 t 플러스 1을 대입한 t를 대입 최대야 띡 같아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같아지는 포인트가 얘가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이 간격이 1 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 간격이 1 되는 밑에로 요 밑에 있는 함수 값은 gt가 나올 수가 없죠.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t를 대입한 게 최대가 같아지고 그 다음 t가 더가면 요게 최대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t와 t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다가 띡 만나고 다시 더 움직이면 얘를 대입한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간격이 있는 거죠. GT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해서 콕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요때가 미분 불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GT 그래프. 이해됐어요? 이런 상태인 건데 그때 나한테 야 최소값이 4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 간격이 1 되는 요 높이가 4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그때 간격이 1이라는 게 봐봐. 여기를 내가 만약에 t를 대입했다 치면 여기는 t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t를 대입한 것도 4고 여기에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도 4가 돼 라는 힌트를 하나 얻은 거야. 그걸 가지고 2의 s제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집어넣으면 여기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2의 s제곱이 4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2의 t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s제곱도 4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2의 s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 보시면 2의 1승이 곱하기 2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연립을 할 때 t를 없애야죠. 양변에 2로 곱해버리면 2 곱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s제곱 8입니다. 그죠?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해버리면 사라지고요. 더해버리면 2의 s제곱이 10이다. 답이 띵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가에서 했던 그런 해석법을 가볍게 탁 도용한 알겠죠?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함수 해석이나 접근의 진행이 경험을 잘 근거한다면 알겠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알겠습니까? 해석 평가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거기가 완전 다른 그래프지만 거기에 소재가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표현과 소재들을 우리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환경은 계속 바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따 잘 모습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프린트 가장 어려운 문제라 판단되는 사설 문제 중에서 57번을 가고 있습니다. 아, 박스 들어 쌤들이 풀다가 오 짜증나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애들은 손을 못 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한 친구들은 n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하면서 잡아낼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확실히 좀 빡센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다까지 하기 역시 무리가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f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fx의 모양을 봐보죠. 우리 계속 지수함수라서 지수함수 확실히 많죠? 절대값 2의 x 더하기 5 마이너스 얘는 x가 0거든. 여러분들이 이 생긴 모양만 잘 잡아내도 공부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더하기 16 마이너스 선생님이 습관처럼 이 최고창 x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부터 없앱니다. 그래야 해석이 편해요. 알겠죠? 모양이 보이니까. 저런 상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같은 얘기를 하죠. y는 fx와 이거 많이 풀죠. y는 fx와 y는 t. 이 평가에서 이런 문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설도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y는 t의 교점 개수 gt라 뭐 하던 얘기죠. 교점 개수 gt. 라고 할 때 gt가 2 이상, 교점이 2개 이상인 정수 t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죠? 그때 이 an의 s20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n의 범위가 지금 1부터 20까지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n이 1일 때 교점이 2개 이상인 정수 t가 몇 개야? n이 2일 때 몇 개야? 3일 때 몇 개?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수 상황에서 y는 t, t가 정수인 상황에서 교점이 두 개 선택이 몇 개 나올지 봐야 되는 건데 뭐 그림 그리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n의 범위가 여기 있음을 좀 신경을 쓰면서 그리긴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저기 위에 있는 것부터 그려보면요. 일단 0에서 딱 그 분리가 되기 때문에 0을 뭐 대입해놔요. 안에 있는 함수에 0을 대입하면요. 0 넣어버리면 32 마이너스 n입니다. 야, 이거는 n은 나 20까지밖에 안 볼 거니까 양수네요. 그죠? 뭐 n을 더 많이 볼 건 아니니까, 그죠? 안에 있는 게 양수네. 그러면은 양수 찍어놓고 왼쪽으로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n을 점근선으로 하고 저거 추가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이거 많이 했으니까 개형은 쉽게 잡죠. 이제는 x 있을 것이고 원래 그림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0을 자르면 x는 0을 자르면 여기 높이가 빵꾸 뚫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높이가 32 마이 옆에다 그렇죠. 왼쪽으로 그리면 32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렇고 얘가 꺾고 올라가면 제대로 그려볼게요. 아마 y는 n이 봐봐. 얘가 꺾고 올라간 y는 n을 그어야 되는데 n과 32 마이너스 n의 크기 차이는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n이 1부터 16까지는 이제 얘가 더 작으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n을 좀 작게 그리고 나중에 n이 16보다 클 때를 좀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 여기 있는 점근선 y는 n과 얘의 크기 비교 때문에 16을 기점으로 뭔가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n이 16보다 크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쪽으로 붙여야 되나? 그건 나중에 따져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근데 일반적으로 뭐 1부터 16까지 훨씬 많으니까 알겠죠? 얘를 낮게 그리시고 이렇게 생겨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그림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n이 16보다 이렇게 요 경우가 16보다 n이 작은 건데 그죠? 16이 될 때도 상관없을 것 같아. 16이 돼버리면 높이가 똑같은 건데 어차피 여기 점근선에 딱 걸려도 여기서 교점이 두 개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t가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범위가 1부터 n-1까지야. 이랬습니까? 이미 얘만 가지고 따져도 알겠죠? n이 기본적으로 봐봐 1부터 16까지 가면 오케이? 그 정수 t가 어떻게 나오냐면 1부터 n-1까지 나온다고.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봐봐 여기가 0일 때는 교점이 한 개 올다 오른쪽 안 그랬으니까 얘가 띄고 올라가면 t가 1일 때 2개 2일 때 2개 3일 때 2개 n-1까지 2개 n일 때 1개 n 위로 계속 1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점근선까지는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n이 16보다 커져버리면 얘가 내려와 버리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y는 n이 17부터는 n이 17 이상일 때는 알겠죠? 아마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보다 못 가고 밑에서 탁 끊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32 마이너스 n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1, 2, 3, 4 똑같은데 얘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나오겠죠. 여기만 왼쪽만 따지고 있는 거야. 어차피 2 이상이니까 뭐 뒤에 오른쪽에 생기든가 말든가 이건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악된 들 적어보면 n이 17 이상이면 어차피 우리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20까지 봅시다. 얘일 때는 왼쪽 그림으로 나오는 t 값이 정수 t가 몇 개예요? t가 1부터 얘 바로 밑에 거까지 1부터 31-n까지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왼쪽 그림으로 벌써 이미 케이스 분류 돼버린 거야. 16이 중요하긴 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 16까지는 1부터 n 바로 직전까지가 교점이 2개 나올 것이고 알겠죠? 17부터 20까지는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1부터 얘 바로 밑에까지 얘일 때는 한 개일 거니까 알겠죠? 빵꾸 뚫려 있습니다. 네. 색칠돼 있으면 여기까지겠지 뚫려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오른쪽 상황만 가지고 또 추가로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뭐 추가해주든 빼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이거 보시죠. 16-n이 점근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지점 잡을게요. 0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0 넣어버리면 0 넣어버리면 x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찍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넣어버리면 이 16 아니? 32 마이너스 뭐야? 연속이네? 같은 높이 넣죠?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색칠해서 내려오네. 이랬습니까? 근데 점근선이 얘야. 쟤도 좀 골치 아프지만 제가 이제 16-n이니까 그죠? 16-n이면 n이
16보다 크면 음수네요, 아예. 그죠? 16일 때 0이고,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를 그릴 때 여기 뭐 구분놨으니까 1번, 2번 합시다. 1번, 2번. 16을 구분해놨으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끊어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n이 16보다 작으면 16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일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네. 여기 이렇게 y는 16 마이너스 n 이렇게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1번 상황. 양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 y는 16 마이너스 n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쵸? 그럼 봐. 얘가 지금 봐봐 16 마이너스 n이면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은 크기 관계가 중요한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왜 그러냐면 봐봐. 얘보다 얘가 이렇게 낮으면 알겠죠? 자 봐. 아까 노란색에서는 여기서 n-1까지만 그 인정받았단 말이죠. 근데 요 놈보다 얘가 더 낮으면 요 사이가 다 답이 되는 거야. 왜? 얘도 두 개니까.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알겠죠? 더 위에 있으면 만약에 여기쯤 있으면 y는 16 마이너스 n 여기 위에 있어 버리면 32 마이너스 n과 16 마이너스 사이의 개수가 추가되는 거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밑에 있으면 1부터 n을 지나서 32 마이너스 n까지 들어가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그림을 그려줄게요. 카메라 한번 보세요. 아까 이 1번 그림을 그리면 y는 n에서 자 봐봐 이렇게 해서 1번 그림이 얘가 높은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위로 그릴게요. 빵 들어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t가 1부터 n-1까지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교점 두 개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저 y는 16 n 얘보다 요 n보다 여기는 32 n이요. 얘보다 위에 있으면 자 여기만 얘보다 위에 y는 16 n이 위에 있으면 그림이 색칠돼서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그 추가적인 개수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1번 그림 상태에서 왼쪽 그림 얘기하는 1번 그림 상태가 y는 n을 기준으로 잘 봐봐.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얘가 더 밑에 있었다면 이렇게 여기는 32 n입니다. 이렇게 있거든? 그죠? 그럼 아까는 여기서 1부터 n-1까지 빠졌는데 n도 답이 되고요. n 플러스 1도 되고요. 여기 직전 31 n까지 다 돼버리는 거지. 상황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똑같으면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자, 똑같으면 이쪽인지 몰라서 선생님 그려볼게. 똑같은 상태면 y는 n도 여기 똑같은 상태라면 n이 8이라는 건데 y는 16 마이너스 똑같은 높이라면 잠깐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놈은 답이 안 되겠네요. 교점 한 개니까. 이해했습니까? 똑같은 그림은 일로 들어가야 돼. 왜? 여기는 답이 안 되는 점근선 위치는 답이 안 되는 게 이쪽 거잖아요. 얘는 점근선 위치도 답이 다 됩니다. 교점이 이쪽에 두 개니까. 이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이 정확히 따지면 잠깐만요. n이 얘가 작은 게 8보다 잠깐만. 얘가 더 커야 되겠네. 8보다 큰 거야. 얘는 얘가 더 큰 거니까 n이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요거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봐봐. 요것만 이해하면 이게 끝나요. 풀이 끝나는 건데 봐봐. 자, 왼쪽 그림만 따졌을 때 n이 16으로 구분돼야 돼. 요건 아마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알죠? 오케이? n이 그 16보다 작으면 얘가 작으니까 1부터 n-1까지. 정답. n-1개. 그 다음에 n이 16보다 크면 y는 n이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걸 그리겠죠? 더 위에 있는 거니까 1부터 31 n까지만 개수. 왼쪽 그림에서 나온 개수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안에 봐봐. 여기 안에 자 1번 상황 볼게요. n이 1과 16 사이에서 여기서 또 두 개로 분리했죠? 두 개로. n이 이렇게 8보다 작거나 같으면 n이 8보다 크면 9 이상이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 자 어떻게 되면 봐봐. n이 8 이하면 얘는 그대로 있어요. 이 n-1개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봐봐. 8 이하면 y는 16-n부터 32-n 사이가 또 두 개야. 두 개잖아. 그죠? t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추가되는 t의 개수 몇 개냐? 봐봐. 여기 사이에 추가되는 개수가 y는 16-n일 때는 개수가 한 개니까 패스. 얘보다 한 개 큰 17-n부터 얘보다 하나 작은 요때는 한 개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31-n까지 이 개수만 추가될 거란 말이야. 이게 몇 개냐면 봐봐. 요 개수 요만큼의 개수 구하면 얘한테 빼고 1 더해야 돼. 얘한테 빼면 14입니다. 15개야. 얘 n이 사라지니까. 16-n부터 32-n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 t 개수가 15개예요. 그러면 n이 8 이하일 때는 여기에 15개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n이 8 이하일 때는 n-1에서 15개가 추가가 돼서 n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됐어요? 오케이? 넘겨. 게임에. 자, n이 9 이상은요. 9 이상은 뭐냐? 좀 9 이상은 됩니다. 9 이상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봐봐. 이쪽은 나도 헷갈려 지금. 1부터 n-1까지 지나서 n도 답이고 n 플러스도 답이고 요 32-n 바로 밑에까지. 밑에가 31-n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1부터 n-를 지나서 31-n개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1부터 31-n까지가 다 정답이기 때문에 개수가 31-n개입니다. 얘는 이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봐봐. 얘는 지금 뭐냐? n이 9 이상이면 얘처럼 1부터 요 사이가 답이 되는 것도 맞고요. 알겠습니까? 이쪽 넘어가 버리면 오른쪽 그림 때문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 점근선이 얘보다 아래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 교점 개수가 이까지 끌고 올라가겠죠. 왜냐면 두 개 되는 게 물론 세 개도 있지만 세 개는 상관없죠. 두 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두 개, 세 개, 두 개, 여기까지 두 개라고. 그러니까 n에서 끊는 게 아니라 31-n까지 나오는 거죠. 1부터 31-n까지. 그러니까 정수 t의 개수는 31-n개. 됐어요? 자, 하지만 n이 17과 20 사이였다면, 알겠죠? 17과 20 사이면요 16보다 큰 거니까. 그럼 얘는 그림이 어디였어? 얘는 그림이 일단 어쨌든 얘도 요 그림이네요. 잠깐만 있어. 요 그림이네. 헷갈린다. 큰 1번. 큰 2번입니다. 여기 17 이상. 그림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1부터 31-n까지 개수가 나온 거잖아. 그쵸? 요 그림 상태는요, 어차피 n이 16보다 크면, 오른쪽 그림이 얘가 16보다 크면 전부선 밑으로, 이 0보다 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얘보다 아래쪽까지 떨어질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자, 1부터 31-n까지 정답이 맞고요. y는 0이 하나 추가됩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왜? 교점이 한 개, 두 개일 거 아니야. 그 밑에 한 개니까. 여기서 한 개만 추가되는 거지. 결국 요 네 가지 범위에서는 그 GT의 값이 1부터 31-n개가 있었는데 한 개 추가됐으니까 32-n개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그마에 넣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봐봐요. 여기 시그마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S20을 구해라 라는 건요. 봐봐. 1부터 16까지 1부터 8까지는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는 여기 식이 n 플러스 14 요 구하면 되고 시그마 n은 9부터 16까지는 끊기죠. 9부터 16까지는 31-n 더하기 시그마 n이 17부터 20까지는 32-n으로 해결된다. 알겠죠? 그때 여기 있는 시그마는 공식 쓰는 게 아니고 대입해서 등차수를 하루 풀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얘는 시그마 공식 쓰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8 이하일 때와 9부터 16일 때와 17부터 20일 때 저 개수가 일반화시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여러분 다루기 어려운 게 이게 보통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대응할 때는 이제 n을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개수가 구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건데 그렇게 가버리면 20개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왜? 계속 바뀌잖아 개수가. 알겠죠? 뭔 얘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요건 함수 해석 위주로 여기 있는 이 범위에 따른 개수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에 대한 마무리야. 네. 계산 문제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필기 필요 마세요. 잠 좀 깨시고 풀림 다 했습니다. 이 지수 함수는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큰일 날지도 쌤이 아마 개별부터 열심히 풀어줘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시네요. 삼가함수 보자. 그러면 삼가함수 펴라. 지수함수 쌤 이따가 풀어줄게. 지금 복잡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면 이게 좀 큰 체크 포인트 얘기해드리면요. 봐봐. 얘를 그릴 때 꺾고 올린 게 n이었고 원래 여기 찍어놓은 게 3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높이가 그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리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그릴 때 점근선이 16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했을 때 연소함수였어. 그러면 이 오른쪽의 점근선이 그 얘보다 작으니까 n과 클 때와 작을 때 혹은 x축보다 아래일 때 위일 때가 좀 구분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16-n이 x축보다 위인지 아닌지는 이미 첫 번째 케이스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16-n이 n과의 크기 비교가 또 한번 그 케이스 분류가 돼야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들이 만나는 포인트가 n이 16일 때고yn과 16-n이 만나는 포인트가 8일 때니까 여기에 8에서 한 번, 16에서 한 번, 두 번을 끊어줘야 어떤 그 개수가 규칙이 나오는 포인트의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전에서 푼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8이랑 16에서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게 어려울 수 있고 그게 되면 아예 복습하실 때 n이 16보다 작을 때 8보다 작을 때 8과 16 사이일 때 16보다 클 때 그 세 가지를 그려보시면 이제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분리시켜놓고 풀어보시면 왜 그게 필요한지 잡힐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경계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케이스 풀어보면 경계는 일로 붙여야 되는구나 라는 게 파악될 겁니다. 아무 때나 늘을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한 2개 이상의 개수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대충 늘을 아무 때나 붙이고 풀면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복습할 때 챙겨올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가함수는 저번에 쌤 기억으로 여기 그 활용 말고 기본 그래프 문제만 풀어봐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 친구도 있고요. 그때 끝날 때 아니다. 지수로 함수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만 해라라고 얘기를 했나요? 표시가 된 친구도 있고 적당히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풀어온 친구 있으니 그걸로 점검만 할게요. 삼가함수의 수능 유형 말고요. 기본 문제들만 점검을 해보죠. 2, 3, 4, 5, 6페이지까지가 이제 쌤이 그냥 점검할 만한 삼가함수 그냥 함수 이야기들과 삼가함수 활용 이야기들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대체로 안 풀려 있는 게 쌤이 그때 좀 정확하게 딱 잡아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접혀있는 친구가 더 많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거 안 받았네 너. 삼가함수 안 받았. 너 그때 일찍 갔구나. 아닌데 그때 일찍 갔나? 8시 반에 갔구나. 그쵸? 아하. 잠깐만 같이 보자. 어차피 문제 몇 개 안 풀 거니까 그냥 가봐. 풀어놓은 친구도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로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너 동영상을 풀어놓은 거구나. 너 혹시 질문할 거 있니? 없냐 여기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숙제를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요거 삼가함수 잠시만요. 뒤에는 다음 프로젝트 되니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만 24문제입니다. 이틀 되니까 알겠죠? 24문제면 삼가함수 24문제만 풀어와 주시면 그거 풀이 간단히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좀 빡센 문제들 중에서 또 기출 형태 위주로 해석만 해드리고 알겠죠? 뒤에 문제는 다음 숙제로 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수능 완성 숙제가 나갈 거니까 요거 6페이지까지 잘 푼 친구들은요 뒤에 미리 이번 숙제가 시간 좀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뒤에 수능의 문제는 그거는 선생님 다음에 몇 개만 풀어주고 과정 나가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지수가 하면서 특히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운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 복습부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능 완성 미분의 후반부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쌤 그래프 해석한 거 알겠죠? 그거 복습 확실하게 하시고 시간 조금 남은 친구들은 수능 완성해 봅시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네. 복습. 질문하시고.